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 내 것일까 하는 의문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고 똑같은 하루를 시작하고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고 해야 할 일들을 하는데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죠.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순간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자신과 만나게 되는 순간, 그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만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들, 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방어막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 삶의 한가운데서 느끼는 막연한 불안과 공허함,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가 그려놓은 그림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작 나 자신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쓰는 가면이죠.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의 가면을, 집에서는 좋은 부모나 자녀의 가면을, 친구들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면과 진짜 얼굴의 경계가 흐려지고 급기야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앞센 채 없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체면을 중시하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집단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란 우리는 자연스럽게 진짜 내 감정과 생각을 뒤로 미루는 법을 배워왔으니까요. 화가 나도 참고 슬퍼도 숨기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는 사회에서 말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큰 사건일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계기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와의 이별, 직장에서의 좌절, 건강상의 문제, 혹은 그저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다가 문득 느끼는 낯설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온 이 삶이 과연 진짜 내 삶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융은 이 순간을 삶의 정오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한가운데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을 때 찾아오는 그림자와의 만남이죠. 우리가 지금껏 외면하고 억눌러 왔던 모든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불편하고 두렵지만 동시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이상한 증상들을 경험합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예전에는 즐겁게 했던 일들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느껴지기도 하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무언가를 성취해도 허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우울증이나 번아웃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뭔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영혼이 울부짖는 소리라고 할까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진짜 나로 살고 싶다는 간절한 외침이죠. 하지만 이 신호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 불편함을 빨리 없애려고만 합니다. 더 바쁘게 일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쇼핑을 하거나 SNS에 빠져들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자기 계발서를 읽으면서 이 공허함을 메우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시도들은 모두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불편함의 원인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그저 증상만 덮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불편함 속으로 들어갈 때 시작됩니다. 윤기 말한 그림자를 만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든 면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약함, 비겁함, 이기심, 질투심, 분노, 욕망, 두려움 같은 것들이죠. 우리는 평생 이런 부분들을 억누르고 숨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착한 사람, 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렇게 억눌린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의식 속 깊은 곳에서 점점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폭발, 설명할 수 없는 행동,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들은 사실 이 그림자가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를 좀 봐달라고, 나도 여기 있다고 외치는 소리인 거예요. 이 그림자와 만나는 과정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가장 추악하다고 생각했던 면들과 마주해야 하니까요.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집착이었다는 것, 헌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다는 것, 강함이라고 여겼던 것이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방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란 우리에게는 이 과정이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배워왔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들어왔으니까요. 남자는 울면 안 되고, 여자는 화내면 안 되고, 어른은 힘든 티를 내면 안 된다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느끼지 않는 법을 너무 잘 배워버린 거예요.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고요. 그림자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의 일부입니다. 억압하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품어야 할 존재죠. 마치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아이를 다시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림자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관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게 되면서 어떤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만 유지되던 친구 관계, 의무감으로만 이어지던 모임들, 서로를 소모시키기만 하던 만남들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이기적이거나 냉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직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일에 대한 태도도 바뀝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던 일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당장 일을 그만둘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일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과 내가 누구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가족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요.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그들의 미완성된 꿈을 대신 살아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을, 부모님을 사랑하면서도 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은 외롭습니다. 윤기 말한 개성화의 길은 근본적으로 혼자 걸어가야 하는 길이니까요. 아무도 대신 걸어줄 수 없고, 아무도 정답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변했냐고, 왜 예전처럼 안 하냐고,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이 길이 절망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윤근 이 여정을 자기 실현의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진실해지고,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점점 더 온전해집니다. 가면을 벗는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남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게 되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평생 의지해온 가면이 없으니 벌거벗은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짜 나로 사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지를요. 윤근 무의식을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과 같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그 아래에는 훨씬 더 광대하고 깊은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는 우리가 잊어버린 기억들, 억압된 감정들, 실현되지 못한 가능성들이 모두 잠들어 있죠. 이 무의식의 세계로 내려가는 것은 두렵습니다. 거기에는 괴물들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윤근 말합니다. 그 괴물들도 사실은 우리의 일부라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 부정하는 것들 속에야말로 우리가 찾고 있던 보물이 숨어 있다고요. 꿈은 이 무의식과 대화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꾸는 꿈들은 단순한 뇌의 잡음이 아니라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융은 평생 꿈을 연구하면서 그 속에 담긴 상징과 의미를 해석했죠. 물론 우리 모두가 꿈 분석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반복되는 이미지나 감정들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계속해서 쫓기는 꿈을 꾼다면 그것은 현실에서 무언가를 피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은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고요. 길을 잃는 꿈은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불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꿈들은 우리에게 뭔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융의 개성화는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고 통합해 나가고 성장해 나갑니다. 어느 순간 완성되어서 더 이상 할 게 없는 상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새로운 층위에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이 아닐까요?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완벽해지려 애쓰는 대신 불완전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남들과 같아지려 하지 않고 나다운 것을 찾아가는 것 말입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두가 비슷한 길을 걸었다면 이제는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튀면 안 된다는 생각, 평범해야 한다는 압박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융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남들과 같아지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나다움을 찾는 데 있다는 것. 우리는 각자 고유한 존재이고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삶이고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그 후회의 대부분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한 것, 진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 진짜 살고 싶었던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융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할 뿐이죠. 하지만 그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정직하게 살 것.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정직할 것. 둘째, 용기를 가질 것. 자신의 그림자와 만날 용기, 변화할 용기, 혼자 서는 용기. 셋째, 균형을 찾을 것.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삶의 여러 측면들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것. 이 원칙들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매일매일이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마다 우리는 진짜 나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가면을 쓰고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니까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것인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진짜 내 생각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할 것인가 힘들 때 도움을 청할 것인가 아니면 괜찮은 척 계속 버틸 것인가 이런 작은 순간들에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짜 나로 산다는 것은 때로 외롭고 때로 고통스럽고 때로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그 고통조차도 의미 있는 고통이라고, 성장통과 같은 거라고요. 우리가 더 큰 자신으로 성장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진짜 자신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융의 심리학을 통해 자기 자신과 만나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걸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의 끝에는 진짜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융은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라고. 명예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 여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친 작업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진짜 나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조금씩 가면을 벗어가는 것, 조금씩 솔직해지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그것을 실패나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은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낡은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순간일 수 있어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희망적이기도 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지만 동시에 함께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간다는 것은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약함을 인정하고 실수할 수 있음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고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수 있지만 그 길의 끝에서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바로 진짜 여러분 자신을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진짜 나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